안녕하세요, 또트래블입니다. 이번 영상은 보라카이 두 번째 영상, 맛집에 관한 영상입니다. 일본 여행도 가볼 만한 곳보다는 확실히 맛집에 대한 반응이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맛집 영상을 만들 때는 훨씬 더 자세하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라카이는 크지 않은 섬이라 맛집이 조금 한정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맛집을 찾아서 소개하는 것보다 이미 유명한 맛집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을 설명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곳은 아마 한 번쯤은 블로그 후기에서 찾아보셨을 텐데요. 보라카이에서 맛집 선택할 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는 곳은 전복크랩입니다. 필리핀에는 현지인이 운영하는 맛집도 많지만 한국 사람들이 현지에서 운영하는 맛집이 맛있을 때가 훨씬 많은 것 같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식재료를 활용해서 한국 사람들 입맛에 맞춘 요리를 하는데 가격과 만족도가 보통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현지인이 직접 운영하는 곳보다 가격은 비싸지만 만족도를 따져보고 한국 물가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괜찮은 선택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전복크랩도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한국 사람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곳입니다. 이날도 80%는 한국 여행객, 나머지는 그래도 현지인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이 영상 다음에 현지인 해산물 맛집으로 유명한 사바비와 직접 비교도 해볼 텐데요. 같은 크랩이라도 사이즈 자체가 완전 다른 곳입니다. 보라카이에는 머드크랩을 맛볼 수 있는 몇 군데가 있는데 저도 직접 블로그 후기를 찾아보고 찾아갔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곳도 방문하고 직접 비교해보는 영상도 올릴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이즈가 좋은 머드크랩과 크레이피쉬를 주문했고 깡꽁이라고 부르는 모닝글로리를 함께 주문했습니다. 크랩은 100g당 320페소, 크레이피쉬는 100g당 580페소였습니다. 원화로 계산하면 100g당 7,500원, 13,000원 정도 됩니다. 전복크랩 메뉴판인데요. 크레이피쉬를 랍스타라고 표기해 놓았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크레이피쉬와 랍스타는 완전 다른 종입니다. 사실 크레이피쉬가 한국에서 대중적으로 더 맛보기 어려운 것인데 크레이피쉬라고 정확하게 표기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머드크랩 소스는 많은 후기에서 호평이 있었던 블랙페퍼 소스로 주문했습니다. 가장 먼저 공심채 볶음 깡꽁이라고 부르는 것이 나왔는데요. 이거 한국 사람들 입맛에 딱 맞는 맛이었습니다. 저희는 이거 하나 더 주문해서 먹었거든요. 그만큼 가성비 좋고 맛도 좋은 메뉴였습니다. 전복크랩 가면 무조건 이거 하나는 꼭 주문하세요. 술안주로도 좋고 밥과 함께 먹기에도 좋더라고요. 진짜 딱 한국 사람들 입맛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크랩은 칠리, 블랙페퍼, 버터갈릭 중 소스를 선택할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다는 블랙페퍼로 정했습니다. 많은 후기에서도 블랙페퍼의 만족도가 가장 좋더라고요. 그리고 크레이피쉬는 회로 맛을 봤습니다. 블랙페퍼 소스의 머드크랩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전복크랩을 선택한 이유는 조금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바로 손질을 해준다는 것. 이걸 직접 손질해서 먹기에는 생각보다 많이 귀찮거든요. 음식은 조금 귀찮게 먹으면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고 누군가 손질해줘서 편하게 먹으면 만족도가 반대로 올라가는 느낌이거든요. 처음부터 먹기 좋게 손질해준다고 해서 선택했지만 결과적으로 맛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크랩은 큰 사이즈가 확실히 먹을 것도 많고 더 맛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g짜리 크랩과 1kg짜리 크랩은 단순 무게로 5배 차이가 나지만 먹을 수 있는 살은 아마 10배 이상 차이가 날 거예요. 작은 다리에도 살이 꽉 차서 정말 먹을 게 많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딜 가나 크랩은 무조건 큰 사이즈를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본적으로 손질은 해주지만 그래도 군데군데 엄청 딱딱한 껍데기가 붙어 있으니까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손질해 놓은 집게발 사이즈를 보니까 정말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확실히 먹을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소스도 호불호가 없을 아주 무난한 맛이었고요. 다음은 크레이피쉬입니다. 크레이피쉬는 한 마리를 주문하면 회로 맛볼 수 있고 머리 쪽은 이렇게 또 튀겨서 소스를 선택해서 맛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갈릭버터를 주문했고 블랙페퍼 못지않은 맛이었습니다. 크레이피쉬 회는 처음 먹어봤는데 새우과라 그런지 살에서 단맛이 느껴지더라고요. 일반 새우 단맛의 2배쯤? 식감도 좋고 맛도 좋아서 보라카이에 가면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 꽤 푸짐한 편이었거든요. 둘이서 충분히 먹을 만큼의 회가 나오고 대가리 부분은 또 갈릭버터 구이로 먹을 수 있으니 아주 좋았습니다. 대가리에 살이 꽤 많은 편인데 이것도 직원분이 먹기 좋게 손질을 해줍니다. 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손이 가는 것들은 직원분이 손질해주기 때문에 먹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마지막에 라면이 나오는데요. 크레이피쉬 뿔 부분을 넣어서 나오는데 이 수염 같은 뿔에도 살이 아주 토실하게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장식용으로 그냥 올려서 나오는 줄 알았는데 살이 진짜 알차게 꽉 차 있었습니다. 국물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리지널 라면 맛이지만 토실한 살과 맛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김치를 언급 안 할 수 없는데요. 직접 담은 파김치,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크게 한몫하더라고요. 저희는 2번이나 더 달라고 해서 먹었는데 아주 맛있었던 파김치였습니다. 다음에 갔을 때 만약 파김치 없으면 뭔가 허전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전복 크랩은 역시나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 그런지 한국인 입맛에 딱 맞춘 음식이었습니다. 로컬 현지인이 운영하는 곳에 비하면 비쌀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가격이면 여행 가서 충분히 먹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사장님도 친절하고 음식 맛도 좋았던 전복 크랩. 다음에도 충분히 방문 의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소개해드리는 곳은 사밥이라는 로컬 현지인 해산물 맛집입니다. 이곳은 전복 크랩과 비교되는 점이 많았는데요. 일단 여기는 완전 로컬 음식점입니다. 현지인이 운영하고 가격도 전복 크랩과 큰 차이가 있고요. 블로그 후기를 보니까 극찬하는 후기가 많았는데요. 솔직히 저는 이곳 그렇게 만족도가 좋지 않았습니다. 우선 처음 들어가서 놀란 것이 있다면 100% 한국 사람입니다. 현지인이 단 한 팀도 없었고 10개 정도 테이블이 있는데 전부 한국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만큼 블로그 후기의 힘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일단 장점 먼저 언급하자면 가격이 정말 저렴합니다. 크랩이 겨우 730페소, 17,000원 정도이고 맥주는 정말 저렴한 95페소, 겨우 2,300원 정도입니다. 깡꽁은 겨우 50페소. 사실 이 정도로 저렴하면 불평을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솔직한 후기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우선 칠리 크랩. 사이즈 작은 크랩 두 마리인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으니까 그다지 먹을 것이 많지 않더라고요. 집게발 부분을 제외하면 먹을 게 거의 없는 편이었습니다. 집게발도 부분적으로 너무 작은 마디 때문에 발라먹기 힘들었고요. 그냥 게살 살짝 맛본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남자 엄지손가락보다 조금 더 큰 집게발인데 먹을 게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기에는 칠리 맛이 미친 맛이다. 진짜 너무 맛있다라는 글이 많았는데 실제로 맛보니까 그 정도의 임팩트는 전혀 아니더라고요. 새우도 가격을 생각하면 정말 저렴하지만 이것도 그냥 보통 정도입니다. 맛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렇다고 미친 맛, 엄청난 맛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엄청난 맛으로 승부한다기보다는 딱 가격으로 승부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적당한 맛을 즐길 수 있는 곳? 이게 딱 정확한 리뷰 같습니다. 맥주에 크랩, 새우까지 먹었는데 2,500페소라면 진짜 저렴하긴 하거든요. 불평은 없는 곳이지만 그렇다고 호평까지는 할 정도 아니었습니다. 사밥이 바로 옆에 해산물 가게가 하나 더 있었는데 가격은 조금 더 비싸 보였지만 다음에는 그 옆에도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보라카이의 로컬 맛집 사바비는 기대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렴한 가격에 선택한다면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단 너무 기대하고 가지는 마세요. 로컬에 한계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하는 곳은 한식당 서울식당인데요.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궁금하시겠지만 선택한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맛보는 삼겹살도 맛있지만 필리핀에서 맛보는 삼겹살은 확실히 그 특징이 다른데요. 굉장히 쫄깃한 맛의 삼겹살입니다. 물론 모든 필리핀 한식당이 그런 삼겹살을 쓰는 게 아닌데 이곳 서울식당에서는 필리핀 돼지의 삼겹살 맛을 맛볼 수 있습니다. 비계 부분이 두텁지 않고 그 비계마저도 쫄깃한 식감입니다. 돼지 자체가 작고 필리핀 날씨가 덥다 보니 크게 살이 안 찐 돼지인데 이 쫄깃한 맛이 별미입니다. 한국에서 돼지를 공수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이 돼지를 사용하는 게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만큼 맛이 괜찮은 돼지입니다. 같은 삼겹살이지만 확실히 구별된 돼지고기 삼겹살 맛이라 이건 꼭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식당은 고기 이외에 많은 재료와 양념을 한국에서 공수해 사용하는데 진짜 한국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짧은 여행 와서 무슨 한국 음식까지 챙기냐고 하겠지만 필리핀 음식 이틀만 먹으면 무조건 한국 음식 생각나거든요. 종 반찬, 오징어 볶음, 그리고 맛있는 김치찌개까지 한국 맛집 못지않은 맛이었습니다. 삼겹살도 구워주니까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데 한국에서보다 훨씬 많이 먹을 수 있는 삼겹살이었거든요. 여행 일정 중 한국 음식을 한번 먹어야 여행 자체가 더 즐거워질 수 있으니 한번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낮에 하루 종일 물에서 놀고 해변에서 놀다가 맛보는 한국 음식, 그 중에 삼겹살이라 그런지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두고 소개해 드릴게요. 이곳은 에픽이라는 하플 바로 옆에 있는 파스타 피자 가게인데 밤 늦게까지 영업하고 가볍게 먹을 수 있는 파스타가 나름 괜찮더라고요. 담백한 맛의 파스타인데 부담스럽지 않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꿀팁 아닌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필리핀에서 대다수 산미구엘 필센과 라이트를 많이 드실 텐데요. 메뉴에 산미구엘 프리미엄이 있다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이 맥주 진짜 괜찮은 맥주이고 요즘은 한국에서 맛볼 수 없는 맥주라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한때 잠깐 한국에 수입했었는데 이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메뉴에 이 맥주가 있다면 무조건 산미구엘 프리미엄 몰트를 마시고 있습니다. 밤에 분위기도 좋고 음식 맛도 괜찮아서 늦은 시간에 맥주나 간단하게 식사하는 분들에게 딱 괜찮은 곳입니다. 그리고 해변에 있는 타코 전문점인데요. 이거 나름 별미더라고요. 흥이 넘치는 사장님이 만드는 타코인데 즉석에서 구워주는 타코가 정말 맛있습니다. 길거리 음식으로 아주 괜찮은 맛이었습니다. 두 개에 겨우 300페소 정도로 두 가지 맛이 있는데 다 괜찮았습니다. 고수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저는 그다지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늦은 밤에 출출할 때 타코 하나 드셔보세요. 이거 맛 안 보고 그냥 지나쳤다면 굉장히 후회했을 것 같았습니다. 밤에 야식으로 맥주 한잔하기 좋은 타코입니다.
마지막 번외편으로 보라아재에서 맛본 점심과 간식이 나름 아주 괜찮았습니다. 멋진 해변을 바라보면서 맛보는 크랩과 꼬치, 그리고 라면은 분위기 플러스 맛으로 꼭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이런 풍경을 보면서 맛보니까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사법이 현지 로컬 맛집에서 나오는 크랩보다 훨씬 실하고 맛도 이곳이 더 좋았습니다. 비록 호핑을 가야 맛볼 수 있지만 이것 때문이라도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맥주 무제한 제공이니까 실컷 먹고 실컷 마시고 오면 뭔가 남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다음 호핑편에 자세히 올리기 위한 예고편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라카이에 많은 맛집이 있겠지만 짧은 일정 동안 유명하다는 맛집 몇 곳 찾아갔는데요. 조만간 보라카이는 또 방문할 예정이라 갈수록 풍부한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가 좋았던 보라카이에서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오세요. 이 영상이 보라카이 여행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트래블이었습니다.